아무리 공부를 해도 원어민과 편안하게 듣거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이브람 백어센터 원장 류미연이라고 합니다. 아이브람 백어센터를 지금 8년째 운영하고 있고 엄마평어를 여태까지 코칭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하고 성찰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책으로 한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진짜 엄마평어란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영어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AFKN도 보고 여러 가지 팝송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영어를 좋아했었는데 항상 제 꿈은 원어민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거였습니다. 학원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원어민과 편안하게 듣거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깨달았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아이들을 낳게 되면서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는 영어를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때 신문에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평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국어 습득하는 방식으로 소리부터 노출해서 엄마평어를 코칭해 준다는 곳을 보고 바로 그날 가서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엄마평어 방식으로 키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 크게 제가 생각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공교육 교과서만 가지고는 자유롭게 소통도 되지 않고 수능도 잘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막혀져 있고 또 시간도 제한도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어 회화가 불편하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교과서만을 그대로 따라간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읽기 유창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글을 빠르게 읽고 그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시험인데 학교 교과서만으로는 그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글책을 많이 읽고 원서를 많이 읽은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는 결과적인 상황을 보고 한글책을 많이 읽고 원서를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잡고 가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 원서가 중요하다는 지침을 내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알고 있는 몇몇 부모들께서만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것이 1등급이 4에서 7%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일관되지 않은 영어 수업 방식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영어는 즐거운 거야, 재밌는 거야, 게임하고 노래 챈트하고 그렇게 즐겁게 수업하다가 갑자기 중학교가 되면 옛날 문법과 단어 암기와 문제풀이 방식으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문법을 자세하게 세세히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는 영어 수업 때문에 부모님이나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집니다.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의 몇 배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험 범위가 있고 글을 빠르게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그 독해 기술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는 즐겁게, 중학교는 문법, 고등학교 때는 독해를 빠르게 해야 되는 그 기술로 가야 되는 통일되지 않는 그 공교육 과정이 아이나 부모나 따라가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는 한 교실 안에서의 영어 실력의 양극화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알파벳도 모르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해리포터 원서를 줄줄 읽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 과목 중에서 가장 그 평균을 맞춰 수업하기 어려운 과목이 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굉장히 편안하게 영어를 이미 구사할 수 있는 상태로 학교 수업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정말 처음부터 알파벳부터 배워야 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양극화 문제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AR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R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일부 선진국에서는 디지털을 너무 많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염려해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디지털을 멀리하고 다시 종이책으로 회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양극화를 좁혀주는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영어 교육에 관심이 가장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어머님들 중에서는 학교 공교육에만 학원에만 아이를 맡기지 않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많은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좀 더 편안하게 공부를 시키고 앞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학교 공교육, 그다음 학원에만 아이를 맡겨두고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떤 진도를 나가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의 그 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실한 아이들이 학교 시험을 잘 보고 수능까지 잘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불편한 현실입니다. 엄마표 영어는 언어를 배우는 본질 그대로 언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배우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들이 하나같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과 다르게 영어를 배운 부분에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문자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알파벳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모국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 말을 할 때를 보면 먼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소리를 많이 듣고 TV 소리든 엄마 아빠의 소리든 소리를 많이 듣고 그 다음 옹알이를 시작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글을 읽고 그 다음 쓰고 이 방식 그대로 언어를 배운다면 영어를 떠나서 프랑스어, 아랍어 어떤 언어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소리 노출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어른들은 건너뛰고 문자부터 간 것이 영어를 하나같이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노출하려면 외국에 나가던가 조기 유학을 가던가 어학연수를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영어를 노출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인터넷이라든지 오디오북이라든지 다양한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같은 다양한 영어를 노출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기 때문에 모국어 습득 순서에 맞게 올바르게 언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배웠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집에서 엄마와 함께 충분한 노출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방식이 엄마표 영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